나가겠죠. 공통수학 2를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선행을 안 하냐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행은 안 합니다. 내 오랜 경험상 선행을 해도 기억에 잘 남지 않고요. 2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선행을 한다고 현행을 망치면 그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거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버린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니까 선행은 안 합니다. 너네가 중학생이었으면 했을 테지만 고등학생이 된 이상 선행은 안 하고요. 그때 맞춰서 범위 맞춰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정도까지 보고 오늘 나가야 되는 조합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순열이 있었는데 순열과 조합을 명확하게 일단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구분은 가능해야 되는데 뭐냐면 순열이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라는 거였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조합은 그냥 뽑겠다야. 그런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순열이라는 게 사실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NPR이라고 썼을 때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였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겠다.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OP3 뭐 이렇게 썼었는데 그거를 문제 풀 때 결국에는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 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조합과 순열을 둘 다 쓰게 되면 헷갈린다가 첫 번째고 그래서 실수로 틀린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제 조건에 그냥 뽑아서 나열이 아니라 뭔가 조건이 붙어. 뽑는 거에 조건이 붙는다던가 아니면 나열에 조건이 붙어. 그러면 어차피 순열로 못 푼다. 그래서 순열이 뭔지는 알아두시되 쓰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조합은 무엇이냐? 조합은 여기서 요 순열에서 나열이 빠진 거야. 즉 조합은 그냥 뽑는 과정, 뭔가를 택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5명의 학생이 있어. 5명의 학생 중에 내가 2명을 고를 거야. 그런데 이 2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황에 한 명은 반장이고 한 명은 부반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5명이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부반장이 될 수 있는 학생은 4명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하겠다가 순열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봐봐. 순열 같은 경우에는 반장, 부반장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반장이 되고 B라는 학생이 부반장이 된 경우와 B라는 학생이 반장이 되고 A라는 학생이 부반장이 되는 이 두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야. 왜? 최종적인 결과값이 달라. 반장이 달라졌잖아. 부반장이 누군지 달라졌잖아. 최종적인 결과값이 다르잖아. 그럼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바꿔볼게. 이번에는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그냥 반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반 대표 2명. 그럼 첫 번째 대표 5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대표가 4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어떤 상황이 들어있는 거라고 여기 5 곱하기 4 안에 A가 첫 번째 대표고 두 번째 대표가 B인 거와 첫 번째 대표가 A고 두 번째 대표가 A인 게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 뭐 사실 그냥 대표 2명 뽑는 거잖아. 그럼 얘와 얘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왜? A, B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A, B가 대표가 된 거잖아. 그럼 이 두 가지 경우가 여기 안에 둘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조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 5 곱하기 4가 아니라 5 곱하기 4를 해놓고 그걸 2로 나누시는 거예요. 왜? 두 개가 겹치니까. 이걸 우리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3명이 겹친다라고 해볼게. 대표를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이렇게 쓰겠지. 첫 번째 대표 5명, 두 번째 대표 4명, 세 번째 대표 3명이야. 맞아? 그런데 이건 만약에 A, B, C가 된 거와 A, C, B가 된 거, 또 B, A, C가 된 거와 B, C, A가 된 거, 마지막으로 C, A, B가 된 거와 C, B, A가 된 거. 얘는 이 6가지는 전부 다 어떤 거야? 전부 다 똑같은 거야. 왜? 최종 결과값이 A, B, C가 그냥 대표가 된 거잖아. 그럼 몇으로 나눠줘야 돼, 얘는? 6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치? 6으로 나눠주는데 그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 3팩토리얼 이렇게 쓸 거예요. 결국 3팩토리얼이 6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답은 어떻게 쓰느냐? 내가 N개 중에 R개를 고를 거야. 그치? N개 중에 R개를 고를 거야.
N개 중에 R개를 고르는 과정은 뭐다? 일단 분자에다간 뭐를 쓰고 순열이랑 똑같이 쓰면 돼. 즉 NPR을 분자에다가 쓰시고요. 그 다음 뭐로 나눠주면 돼? 지금 2개 골랐을 때 2팩토리얼, 3개 골랐을 때 3팩토리얼, R개 골랐을 땐 R팩토리얼로 나눠라 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니? 뭔 소린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조합은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건데 저번에도 얘기했었어. 얘를 굳이 막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공식은 어디서만 쓴다? 어디서만?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만 쓰게 된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시면 뭐가 되냐면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토리얼 이렇게 씁니다. NCR을 계산할 때.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계산할 때는 안 써. 증명 과정에서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평소에 계산할 때 어떻게 쓸까? 10C3 해볼게요. 내가 10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 그럼 분자에다가는 뭐 하고? 10, 9, 8. 그냥 10부터 3개를 쓰는 거야. 그 다음 뭐로 나눠? 3개 뽑았으니까 3팩으로 나누시면 끝이에요. 이런 계산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의 성질 몇 개만 좀 볼게요. 첫 번째로, 10C0은 몇일까요? 10개 중에 0개를 고르는 건. 그치? 한 가지로 보겠다라고 했던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10C10은 10개 중에 10개를 다 고르겠다. 그럼 이것도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지. 그러면 얘와 얘가 같네, 지금. 왜 같을까요? 왜 같을까요? 10개 중에 0개를 고르면 결국 몇 개가 남는 거야? 10개가 남는 거죠. 다음으로 10개 중에 10개를 고르면 결국 0개가 남는 거지. 결국 어때? 얘와 얘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현상이 똑같죠. 10개를 0개와 10개로 나누게 되지.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내가 6C2를 계산해 볼게. 6C2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맞죠? 또 6C4를 써볼게. 6C4는 6부터 4개를 쓰고 얘를 4팩토리얼, 즉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겠지. 맞죠?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이 둘이 같게 나옵니다. 왜 같아? 6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몇 개가 남아? 4개가 남아. 6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가지수가. 즉, 앞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개 중에 R개를 고른 건 N개 중에 R개를 고른 건 N개 중에 N-R개를 남기겠다와 같은 말이다. 6개 중에 2개를 고르겠다는 건 6개 중에 4개를 남겨놓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얘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걸 언제 쓰냐? 그냥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12C 12야. 12개 중에 10개를 고르겠대. 그럼 우리 어떻게 써? 12부터 10개 숫자를 다 써야 돼. 그럴 바엔 얘는 뭐로 바꿔서 12개 중에 2개를 고르겠다로 바꿔서 쓰시면 숫자를 몇 개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 과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130번부터 문제를 한번 봅시다. 미연 정신 차리고. 왜 그래 너 또? 또 왜 그래? 오늘은 또 왜 그래? 오늘은 머리 안 했네.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신기해가지고 내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 어떤 학생이 갑자기 새벽에 삘 받아가지고 지 머리를 잘랐더라. 근데 그거 자를 거면 좀 제대로 자르지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그랬더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자기도 그랬대. 자기도 뭔가 갑자기 스타일 변신을 하고 싶은데 미용실 가긴 귀찮고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앞머리를 자른 거야. 앞머리가 원래 없었는데 앞머리를 자른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앞머리 많이 자르니까. 근데 앞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뭔가 어색한 것 같더래. 머리가. 그래가지고 층을 내볼까 해가지고 이제 머리에 층을 내기 시작했대. 머리가 그때 그 대학생 때 엄청 길었거든. 그래서 길어가지고 층을 내기 시작했대. 근데 층을 내고 보니까 무슨 사자 갈기 마냥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미용실을 가가지고 괜히 혼나고 결국에는 이제 복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단발로 잘라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해줬더니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어. 졸지 말고, 알겠지? 졸지 말고. 보시면 그 MPR은 360이고요. NCR이 15일 때 그 중에 자연수 N과 R에 대하여 N 플러스 R의 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제 같은 경우 NPR 같은 경우에는 N부터 쭉 해서 몇 개를 R개를 다 곱하겠다라는 거였어. 그럼 그 R개를 다 곱했더니 뭐다? 360이다 라는 거고, NCR은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분자에는 뭘 쓰고 N부터 똑같이 R개를 쓰고 그 다음 뭐로 나누는 과정이 R팩으로 나누는 과정이 추가된 거잖아 그냥. 근데 그게 몇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15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 분자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얘랑 같은 360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 넘기시면 답이에요. 넘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 내가 앞서 이 공식을 적어주긴 했어. NCR은 NPR 나누기 R팩이다 라고 적어주긴 했는데, 이 공식을 그냥 고지고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사실 얘도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풀리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봐봐, 얘는 뽑는 것과 나열이 섞여 있는 애야. 맞죠? 얘는 뭐만 있는 거야? 뽑는 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얘에서 나열을 지워주면 뽑는 것만 남겠네? 그치? 그럼 우리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건 총 몇 개야? N개야? R개야? R개죠. 그러니까 R팩. R팩이라는 게 뭐야? R개의 나열을 뜻해요. 맞죠? 그치? 그래서 나열을 없애는 과정이 그 나열로 나눠주시면 뽑는 것만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NCR은 360을, 즉 NPR을 거기서 뭐를 없애는 과정이구나. 나열, R개에 대한 나열을 없애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얘는 나눴을 때 15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더 빠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24구나. 맞나요? 24 맞죠? 24구나. 그럼 24는 4팩토리얼이겠구나. 그래서 R은 4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을 구했으면 그냥 대입하시면 N도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였고요. 나머지 애들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쭉 넘어가기 전에 1132번은 그래도 보고 갑시다. 얘는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여서 1132번 보고 갈게요. 근데 전부터 느끼던 건데 이게 화면이 좀 뿌옇지 않니? 흐리지 않니 좀? 나만 그렇게 느껴? 전에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밝아졌지? 너무 밝아졌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보이는데? 뭔가 전이랑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거기지 너네 눈에. 안 보이진 않죠? 보이지? 볼게요. 얘가 있는데 지금 저기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14개 중에 R 제곱개를 고른 거와 14개 중에 R 플러스 2개를 고른 게 같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가 있겠어? 그냥 R 제곱과 R 플러스 2 자체가 같은 거야. 그냥. 그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다 왼쪽으로 넘기면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는 0인 거고 1, 2의 마이너스니까 R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는데 우리 개수에는 음수개가 없으니까 아, R은 2개구나, 2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첫 번째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보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거예요. 14개 중에 R제곱개를 고르겠다는 건 몇 개를 남기겠다는 거야? 그치? 14 마이너스 R제곱개를 남기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개면
이번에는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죠? 왜? R제곱계를 고르는 거와 14-R제곱계를 남기는 건 똑같은 말인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같다라고 치고 얘를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이다로 바뀌고, 그럼 3, 4에 마이너스니까 R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수만 돼야 된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한번 넣어보시면 뭐가 돼? 14C 9와 14C 5는 같다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같은 말이라고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서 합은 5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유형 17번에 NPR과 NCR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공식을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얘네들 같은 증명을 자세하게 다룬다라고 하면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증명을 잘 안 내는 추세기는 해서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언급을 한다면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적어드릴게요. NPR은 근데 외우기 편해. 별거 없어. n-r팩 분의 n팩이고요. NCR은 n팩 나누기 똑같이 n-r팩에다가 r팩을 한 번 더 쓰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너네 이거 하나만 기억해두면 저거 이해하는 게 편할 텐데, 봐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애가 있어. 얘는 몇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 그치, 5팩토리얼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얘를 꼭 5팩토리얼이 아니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5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그럼 이렇게 이 맥락상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n팩토리얼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하나 떼어내고 그 뒤에 것들만 곱하겠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를 활용해서 결국 증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쟤네들은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135번 볼게요. 1135번에 얘를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n-1cr과 n-1cr-1을 각각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본 거야. 앞에 거는 앞에 거, 뒤에 거는 뒤에 거, 이렇게 공식,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은 건데 여기가 지금 비어있다 라는 거니까 내가 얘를 n-1cr-1을 공식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n-1cr-1 공식을 저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분자는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 이렇게가 될 거고, 분모는 저기 적혀있는 r 자리에다가 r-1 집어넣으시면 r-1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적혀요. 공식에 집어넣어 보시면 그러면 빈자리가 뭐구나, n-r 팩토리얼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가지고 밑에 거를 정리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보시면 분모 봐봐. 분모 여긴 r팩 그대로 있고요. n-r-1이었는데 갑자기 n-r 팩토리얼 바뀌었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뭐가 곱해진 거야 지금? n-r을 곱해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n-1 팩토리얼에다가 그 앞에 있는 n을 곱하면 n 팩토리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n-r-1에다가 n-r을 곱하면 그 다음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분모에다 얘를 곱해준 거라고. 그럼 분자에다가도 곱해줘야겠죠. 똑같이. 그러고 나면 분모가 통일이 된다. 즉 통분이 된다. 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얘가 되는데 분모는 그대로 있으니까 분자만 보시면 n-r, 플러스 r이니까 없어지고, 그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니까 얘가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공식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요거 팩토리얼의 앞에 숫자를 바꾸는 과정도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가 않을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단순한 것들이라, 그리고 빈칸 채우기라 이제 어떻게 식이 정리됐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합의 수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이제 너네가 저번에도 한번
내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원래 경우의 수가 1학기, 다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단원이었다 보니까 거기에는 있던 뭐 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그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집합이라든지 뭐 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같이 묶여 있었어. 얘네들이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 1학년 2학기에 1단원이 집합 명제고 2단원이 함수고 이렇게였거든 원래는. 근데 지금 이게 경우의 수가 앞으로 넘어오면서 이 문제들이 다 빠졌어요. 특히 얘네들이 조합에서 어려운 문제였어 원래. 조합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함수에서 나왔어 특히. 또는 집합에서. 근데 그게 싹 빠졌어. 그래서 경우의 수의 난이도가 전체적인 난이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고 특히 조합이 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를 찾아라. 이 말은 그냥 그 3명이 전부 다 의사거나 전부 다 간호사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7명 중에 3명을 뽑거나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다? 6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다. 간호사 6명 중에 3명을 뽑거나 의사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둘을 더해라. 됐니? 끝입니다. 끝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저거에 대한 계산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41번인데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뒤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보고 갑시다. 서로 다른 5개의 동아리에 회원이 각각 4명씩 있다. 서로 다른 5개의 동아리에 4명씩 있고 그 20명의 회원 중에서 몇 명을 뽑겠다? 3명을 뽑겠다. 근데 문제 뭐라고 돼 있느냐? 마지막 조건 3명이 모두 다른 동아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현이 정신 차리고 너 정 안 되겠으면 서서 들어. 저 뒤에 서서 들어. 저기 지금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서서 들어. 맨 뒤에서 거기서. 뭐 듣고 싶은 데서 들어.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있으면 아마 카메라에 너 뒷모습만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시 보시면 봐봐 그냥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너네가 보통 학교에 몇 반까지 한 10반까지 있니? 11반까지 있어? 준민 몇 반까지 있어? 철사는 많다. 넌 몇 반까지 있어? 10반까지 있어? 11반 있어? 뭐야 몇 반까지 있는지도 몰라 왜. 아니 근데 모르겠어. 전에 얘기했나? 학생 수가 줄었다고? 그래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지금 이것만 설명하고. 11반까지 있다라고 해볼게. 11반까지 있어. 내가 그 11반의 전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300명이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11반까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300명까지 있어. 300명이 있어. 근데 이제 내가 그 중에 만약에 8명을 골라낼 거야. 그럼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내가 골라낼 거야. 그러면 그냥 300명 중에 8명을 고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근데 이제는 어떤 조건을 걸 거냐면 지금처럼 300명 중에 8명을 뽑을 건데 어떻게 뽑을 거냐? 각 반에서 1명씩만 뽑을 거야. 1명씩만. 그러면 총 11반이 있는데 8명을 뽑을 건데 그 8명이 각각 한 반에서 1명씩만 나오겠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몇 반을 뽑는 거야? 8반을 뽑겠죠. 11반 중에 8반을 일단 뽑아. 그럼 우리는 아직 학생을 뽑은 건 아니야. 그럼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반에 뭐 25명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각 반마다 25명씩 있고 그 중에 1명씩 뽑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25명 중에 1명을 뽑겠다가 몇 개 있겠어? 8반이니까 8제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8번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건데 그것도 이제 여기다가 바로 매칭을 시켜볼게요. 보시면 5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내가 3명 모두 다른 동아리에서 뽑을 거야. 그 말은 일단 5개의 동아리 중에 몇 개를 고를 것이고 3개를 고를 것이고 내가 3개의 동아리를 골랐어? 근데 그 각각의 동아리에 몇 명씩 있어? 4명씩 있어. 맞지? 근데 그 4명 중에 몇 명씩? 1명씩 해서 3명을 뽑는 거죠. 이렇게. 각 동아리에서 1명씩. 얘가 답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아마 640이 나올 겁니다. 5C, 3이 10이어서. 됐니? 따라왔어? 준비 괜찮아?
동아리가 5개니까 음. 그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음. 53인 거고 자실은 뭐예요? 동아리가 봐봐. OC3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야. 동아리를 뽑은 거야.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한 명씩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사람이 4명이 있어. 한 동아리에.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 나는. 얘는 동아리 3개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1번 동아리, 2번 동아리, 이렇게 해서 5번 동아리까지 중에 3개의 동아리를 뽑고 각 동아리에서 한 명씩 뽑은 거야.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일단 한 번씩 쭉 이해해봐. 알겠지? 그 다음에 1143번 보자. 1143번에 8개의 숫자가 있어. 0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근데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 아니야? 순열에서 봤던 거 아니야?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느냐? 잘 봐. 똑같이 보는 거야. 똑같이 그때 배웠던 거랑 똑같이. 이웃하지 않는다. 뭐가 0끼리. 그 말은 1, 2, 3, 4, 5를 뭐로 쓰겠다? 칸막이로 세우겠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 그래서 내가 1, 2, 3, 4, 5를 칸막이로 쓸 거야. 그럼 1, 2, 3, 4, 5부터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5팩토리얼이 되겠죠. 1, 2, 3, 4, 5를 배열하면. 그럼 내가 1, 2, 3, 4, 5를 이런 식으로 배열해볼게. 2, 3, 1, 4, 5 뭐 이렇게 배열해볼게요. 그러면 0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 어딘가로 들어가겠지. 근데 너네 0 2개가 있어. 구분돼 안 돼? 안 돼. 0 3개가 있어. 구분돼 안 돼? 안 돼. 맞아? 그러면 우리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얘가 뭐 5, 6, 7, 8, 9야. 그럼 어떻게 했어? 저번 시간에 7, 8, 9면 6자리 중에 7이 들어갈 수 있는 거 6자리. 그 다음 8이 들어갈 수 있는 거 5자리. 9가 들어갈 수 있는 거 4자리. 이렇게 했었다고 저번 시간에는. 왜? 7, 8, 9가 다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0이 다 똑같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6자리 중에 3자리를 골라서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왜? 똑같이 생긴 애들이니까 나열이 생략되는 거야. 나열이 들어가면 안 되는 똑같이 생긴 애들이니까. 이해가? 뭔 소리냐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6자리가 있으니까 첫 번째 0은 6자리, 두 번째 0은 5자리, 세 번째 0은 4자리 해서 0, 0, 0이 이렇게 들어갔어. 이거랑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결국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로?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끼리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디 들어갈지 자리만 고르면 된다. 자리만 고르면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144번은 이제 뭐 두수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를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19번 보겠습니다. 유형 19번. 유형 19번에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미연이가 자꾸 좋으니까 미연이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미연이를 포함해서 5명, 그러니까 총 6명이 있는 거야. 총 6명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 6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청소를 시킬 거야. 3명 골라서 청소를 시킬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 미연이가 너무 졸아. 그래서 괘씸해서 여기다가 무조건 포함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제비뽑기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연이 거는 이미 내 손에 있는 거야. 이미 내 손에 있고 나머지 몇 개만 뽑으면 돼. 그럼 2개, 몇 명 중에 나머지 5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되죠. 맞아?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잘 들은 거야. 그래서 청소를 안 시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쪽지를 몰래 빼서 버려버리면 되죠. 그럼 몇 개만 남아 쪽지가? 5개만 남고 우린 그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3개. 그치? 전체 3명 뽑아야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맞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볼게요. 봐봐.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뭐 동호회 회원이 있는데 축제 공연에 나갈 5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고 싶어. 모두 뽑고 싶어. 그럼 이 둘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몇 명 중에? 10명 중에 3명을 뽑겠다. 끝입니다. 이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됐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상황을 이해하시면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정신 좀 차렸니? 잠 좀 깨? 아닌가 봐. 그러면 1148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우리 동아리 문제랑 굉장히 흡사한 거거든? 굉장히 흡사한 거니까 1148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어? 네,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푼 거야? 여기서 한 켤레만 맞으니까 두 개 빼가지고 준비 풀었니? 볼게요. 아까 그 동아리 문제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5켤레 규두, 즉 10짝 중에서 우리는 4개를 고를 건데 그 4개 중에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가 4개를 골랐어. 근데 그 4개를 골랐는데 4개 중에 2개는 똑같은 짝이 맞는 2개인 거고 나머지는 짝이 안 맞는 이론을 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 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보시면 잘 봐. 그러면 우리가 5켤레의 구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켤레는 짝이 맞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짝이 맞을 구두 하나를 고르는 거야. 5켤레 중에. 이해가? 5켤레가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애들이니까 그 5켤레 중에 한 켤레를 골라서 미리 뽑아놔. 근데 봐봐. 앞선 문제에서는 이름이 적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놨잖아. 그래서 그 누구인지를 아니까 넣어둔 거야 그냥. 근데 얘는 어떤 켤레가 짝이 맞는지 안 정해줬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해야지.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럼 우린 몇 개 중에 나머지 8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짝이 맞지 않도록 골라야 돼. 얘만 짝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동아리 문제랑 똑같은 거야. 동아리 5개가 있어. 그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그 3명이 같은 동아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했어? 일단 동아리부터 뽑았죠. 잘 봐. 우리가 지금 8개라는 건 4켤레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일단 4켤레 중에 몇 켤레를 고르고 4켤레 중에 2켤레를 일단 골라. 그리고 내가 4켤레 중에 2켤레를 요렇게 한 켤레, 요렇게 2켤레 골랐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한 개, 또 여기서 한 개 고르면 짝이 맞지 않겠죠, 당연히. 그거요. 이해됐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근데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잘 봐. 5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이건 짝이 맞는 거니까. 근데 우리 8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짝이 안 맞게 고를 거지? 그럼 내가 일단 어떻게 고를 수 있냐면 8개 중에 한 개부터 골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애를 골랐어. 그럼 7개가 남지. 근데 그 중에 얘 짝은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몇 개가 남았다 볼 수 있는 거야. 6개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원래 7개였는데 얘 짝이 맞는 건 빼니까 6개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6개 중에 한 개를 또 골라. 그럼 둘이 짝이 맞지 않겠죠.
근데 또 이걸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풀 거면 이걸 생각해야 돼. 만약에 내가 처음에 A를 뽑고 두 번째 B를 뽑았어. 이거랑 B를 뽑고 A를 뽑는 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결과값으로 A, B가 내 손에 있는 건 똑같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로? 2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괜히 이제 2를 안 나눠서 틀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일단 짝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그 켤레를 전부 다 골라버리고 그 중에 하나씩 고르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짝이 맞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의 동아리에서 한 명만 나온다 이런 식의 조건이 나오면 일단 큰 틀에서 하나씩 고르고 그 다음에 각자 그 하나씩 다시 한 번 더 스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유형 20번 볼게요. 유형 20번에 적어도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적어도와 같은 표현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 적어도와 같은 표현. 예를 들어서 이거야. 10명의 학생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적어도 2명은 남자야. 10명 중에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2명은 남자야. 라고 만약에 문제에 나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다른 표현으로 써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남자는 2명보다는 많아. 2보단 크거나 같아.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럼 여자는 반대니까 뭐 8명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남자들이 2명 이하로 떨어질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슨 표현으로 적어도는 부등식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두 번째 상황인데 봐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야. 그럼 우린 뭐라고 불러?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다. 얘를 다른 말로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런 것도 있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는데 얘가 2의 배수야. 즉 짝수야. 또는 3의 배수야. 또는 4의 배수야. 그 말은 3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2의 배수야.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원래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면 A는 0이다. 또는 B는 0이다. 또는 C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또는이 연달아 많이 나오면 걔를 적어도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같은 표현이야.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요 세 개까지는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우리는 여사건을 활용해서 풀겠다라는 겁니다. 여사건. 여는 반대요, 반대. 반대 사건. 우리 저번에 우리 2차 부등식 하면서 미연 아까 너가 물어봤던 거야. 2차 부등식 하면서 반대 사건 했던 거 기억나? 이런 거 있었지. 아까 미연이가 질문했던 게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몇이었지?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없대. 이런 거 있었어.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어? 그럼 반대는? 0보다 큰 건 항상 성립하겠네. 그걸 예전에 이렇게도 말했었죠. 학생들 키로. 광명고 학생에 150 이하는 없어. 그러면 나머지 모든 학생은 15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예로 풀었었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다는 건 전부 다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여사건도 이제 그런 개념인 건데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사람이 엄청 많아. 뭐 500명 있어. 근데 그 중에 남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어. 근데 딱 봐도 내가 멀리서 딱 보니까 딱 봐도 남자가 많아. 그럼 누굴 세면 돼? 여자 몇 명인지 세면 되죠. 왜? 반대가 더 세기 편하니까. 이거 왜 세는 거야? 왜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반대가 세기 편해.
반대가 세기 편해. 읽어볼게요. 남자가 6명이 있고 여자가 6명이 있어. 총 12명이야. 근데 우린 그 중에 4명을 뽑을 거야.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돼 있어. 그럼 얘를 고지고대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아, 내가 총 4명을 뽑을 건데 한 명씩은 있어야 되니까 남자 여자가 1명, 3명일 수도 있고 남자 여자가 2명, 2명일 수도 있고 남자 여자가 3명, 1명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구나.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반대를 생각해봐.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은 있어. 그 반대는 그치, 없단 소리죠. 남자가 없거나 여자가 없거나. 그 말은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거나. 그러면 남자만 뽑으면 6시사 더하기 여자만 뽑아도 6시사 계산하시면 얘가 1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30이 돼요. 그럼 30이 답이냐? 그게 아니야. 30 답 없잖아. 30이 답이 아니잖아. 왜? 아까 얘기했던 거야. 500명 중에 남자가 딱 봐도 많아. 그래서 여자를 셌어. 여자가 100명이야. 그럼 남자는? 500명 중에 여자가 100명이야. 그럼 남자는 400명인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여사건으로 구했으면 여사건으로 구했다는 거. 반대 사건으로 구했다는 건 뭐 해야 돼? 얘를 전체에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빼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전체가 뭐야? 여기 전체는 12명 중에 4명을 뽑겠다가 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여사건은 적어도가 나왔을 때 쓸 건데, 적어도 나왔을 때 쓸 건데,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빼는 거다. 이런 거죠. 보시면, 어느 카페에 직원을 모집하는데 12명이 지원을 해서, 우린 그 중에 3명을 뽑으려고 한다. 근데 남자 지원자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가 164개다. 그럼 남자가 적어도 1명에 있다의 반대는 여자만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우린 12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지금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N명이라고 해볼게. 그럼 12명 중에 3명을 뽑는 과정에서 N명 중에 3명을 뽑는, 즉 여자만 3명 뽑는 걸 빼면 남자가 있는 경우만 남겠죠. 그걸 계산했을 때 몇이다? 164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너네 나중에 뭐 대학 가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거 아니야? 알바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카페 알바를 많이 하거든? 특히 이제 카페 알바는 여학생들이 많이 해요. 너네 카페 보면 대부분 가면 이제 여자가 대부분이잖아. 남자 카페는 별로 없다. 카페에 남자는 별로 없잖아.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카페에서 남자를 잘 안 뽑아요. 간단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카페는 이제 음료도 만들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손님 응대도 해야 되거든. 근데 남자애들이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사실 편견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그렇대. 남자와 여자 중에 멀티를 잘 못해요, 남자들이.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전화 받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애 키우면서 이게 가능한데 남자들은 과학적으로 그게 힘들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설거지를 잘 못한다거나, 그러니까 경험상 뭐 남자들 뽑을 때 설거지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손님 응대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뭐 접시를 깨먹는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내 주변에 이제 아는 형 중에 카페를 하는 형이 있는데 물어봤어. 내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왜 안 뽑냐? 남자는 잘 안 뽑. 남자는 지인 아니면 잘 안 뽑는데, 아니면 누구 알바 하고 있는데 그 친구로 데려온 거 아니면 안 뽑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켜놓으면 마음에 안 든대. 뭔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편견 아니냐? 근데 뭐 경험상 그렇다. 뭐 무튼 그렇던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보통 힘쓰는 거에서 많이 뽑지. 힘쓰는 일에서 많이 뽑고, 이제 여자애들은 요런 거 이제 서비스업에서 많이 뽑고 이렇게 되는데, 그 남자애들은 좀 하다가 군대로 간대. 그럼 사라져. 일을 가르쳐두면 사라져. 그래가지고. 근데 여자애들은 이제 좀 괜찮은 애들 오면은 한 번 하면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뭐 따로 뭐 사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뭐 일이 너무 힘들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네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카페 알바를 이제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카페 알바 재밌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제 내가 해본 건 아닌데, 내가 깔파이브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커피도 본인이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바쁜 게 아니라 바쁜 타임에 딱 바쁘고 이제 좀 널널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두세 명씩 하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이제 수다도 떨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나이대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괜히 이제 친구도 사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재밌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뭐든 간에 사람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너네가 알바의 입장이면 더 쉽지 않아. 예를 들어 너네가 카페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뭐 음료를 시켜. 그 음료를 만들어줬더니 자긴 그거 안 시켰다고 화를 내. 그 난장을 피는 거야. 근데 너네 혼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괜히 이상한 아줌마들 만나면 괜히 트집 잡고 어떻게든 막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학원 조교하세요. 학원 조교. 알겠죠? 학원 조교하세요. 너네는 이제 대학 잘 가면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가면 내가 시켜줄게. 학원 조교. 우리 학원 조교. 학원 조교가 제일 꿀이야. 내가 보기엔 알바 중에. 일단 몸 안 써도 되지. 그리고 몸 쓰는 것만큼 시급도 쳐줘. 몸 쓰는 게 원래 시급이 세거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상하차, 택배 상하차 이런 거. 그리고 시원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 하고 그 실내에 있어. 그리고 난장판 필 손님도 없어. 손님도 없어. 그리고 보통 뭐 애초에 술 취하고 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학부모 상대하는 것도 뭐 내가 하거나 이제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원장님이 하시거나 뭐 보통 그러니까 그냥 너네는 애들만 상대하면 되거든. 애들은 근데 너네보다 한 3살, 4살 어린 애들밖에 없잖아. 어른을 상대하지 않잖아. 그럼 마음이 편해. 나도 이제 학원 알바를 해본 입장에서 마음이 편해. 질문 받아줄 때도 질문 받아주면 되고, 그리고 뭐 너네가 뭐 이상한 난장판을 피우고 그러지 않잖아. 뭐 조교 선생님 상대로 막 대들지 않잖아. 대들면은 뭐 어쩔 거야. 아무튼 대들어봤자 뭐 될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다 보니까 꿀이에요. 여기 환경은 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겠죠? 나중에 대학 잘 가고 학원 조교로 오세요. 학원 조교. 너네가 학원 조교로 올 때쯤 되면 시급이 또 오르지 않을까? 지금보다 또 오르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시급 주는 거 보면 많이 줘요. 다른 데보다. 너는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잖아. 1030원인가? 1030원인가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조교할 때가 그때가 6,000원인가? 한 시간에? 6,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에서 막 이렇게 막 늘어날 때였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 전에는 최저시급이 5,340원이었고, 이건 기억나, 숫자가. 5,340원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늘어날 때 내가 학원 조교 알바를 했거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 최저시급보다는 당연히 많이 받았지. 근데 지금은 1030원인데 내가 15,000원인가 주거든? 한 시간에? 시급으로? 그런 거니까. 근데 너네 때는 만약에 최저시급이 15,000원까지 올랐다고 쳐봐. 그 정도로는 안 오를 것 같긴 하지만 3년이라고 뭐 얼마나 오르겠어. 그래도 이제 그것보단 많이 받겠지. 그러다가 이제 좀 잘하는 애들이 있어. 조교 중에 좀 일머리도 있고 그 질문도 좀 잘 받고 이제 뭐 하여튼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이제 계속 데려가야 되니까 점점 올려주지. 조금씩 계속 올려주지. 너네가 요즘 과외를 하면 요 광명 동네에서 과외를 하면 시급을 보통 한 25,000원 정도 받아요. 과외를 하면 25,000원 정도? 그 서울 지역은 천차만별이야. 근데 내가 예전에 했던 과외가 시간당 5만 원을 받긴 했는데, 근데 거기는 워낙 잘 사는 동네기도 하고 이제 아무튼 그리고 시급 5만 원을 받고 해도 학원비보다 싸.
이제 그런 거야. 거기는 학원비가 원체 비싸. 학원비가 뭐 애초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니까. 그런 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고 하니까 무튼 그런 건데 그런 건 무튼 한 2만 5천 원 정도 받아요. 근데 과연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 학원은 너네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조교를 자르진 않거든. 이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무튼 그래가지고 그 지금 아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애가 한 2만 원 정도 받을걸? 오래된 애가 지금 걔가 4학년 올해로 4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그랬는데 2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걔가 지금 잘해요. 시켜놓으면 잘하고 뭐 고3 질문도 잘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나중에 팁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튕겨. 그러니까 저 이제 내년부터는 안 합니다. 이제 공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잡아야 되잖아. 잘하는데 만약에. 근데 너네가 못해. 질문도 못 받고 막 일머리도 없고 그래. 그럼 그래. 이제 잘 가라. 이렇게 돼.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이제 잘한다 싶으면 이제 튕기면 돼. 그러면 잡아야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이제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과외를 좀 알아보려고 한다. 과외가 이제 시간은 적으니까 확실히. 아 그러냐? 그러면 시급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잡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이고 일단 대학을 잘 가시면 이제 내가 바로 수능 끝나고 할 거 없잖아. 요즘은 수능 끝나고 할 거 없으면 고3 애들도 바로 불러서 시키거든. 그냥 학교 끝나고 와라. 교복 입고 와. 그리고 교복 입고 조교를 해. 이제 왜냐면 걔네들이 질문 제일 잘 받아줘. 현역이잖아. 1년 뒤, 2년 뒤에 특히 남자애들 군대 갔다 오면 다 까먹거든. 현역 고3 애들이 제일 잘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와라. 와서 일 배운다 생각하고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뛰자.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지. 아무튼 그거는 딱 수능 끝나고 대학 붙으면 그런데 보통 이제 데려다가 쓰지. 아무튼 볼까요? 1153번에 이번엔 유형 21번에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뽑아서 나열하는 게 뭐였어? 순열이었잖아. 그치? 순열의 정의가 뽑아서 나열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우리 지금 조합 문제에 왜 나오느냐? 뽑는 건 조합으로 하고 나열하는 건 팩토리얼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순열에는 조건이 붙을 때는 쓸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이. 지금 보시면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 즉 3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근데 만약에 그냥 이런 거 다 없이 11명의 학생이 있다 또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겠다, 그럼 순열로 풀려. 그치만 이런 정말 간단한 조건인데 이게 이 정도도 순열로 못 풀어요. 조건이 추가되면.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른 5명 중에 1명을 고르고 어린이 6명 중에 2명을 골라. 그럼 내 손에 지금 3명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나열할 거야. 뭘? 3명을 나열할 거야.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뽑는 건 조합, 나열은 팩토리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나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두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 22, 23, 24까지 할 거고요. 22, 23, 24가 이제 거의 흡사한 문제들이고 25, 26은 분할과 분배라고 해가지고 교육과정에서 빠진 애들이에요. 교육과정에서 빠진 애들이라서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따로 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24번까지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분할과 분배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학교에서 언급을 하시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알겠지? 지금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빠져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낸다고 치면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유형 22번부터 봅시다.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삼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의 개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의 개수들을 계속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봐봐. 내가 임의로 이렇게 5개의 점을 찍어볼게. 이런 식으로 5개의 점을 찍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 5개의 점들을 연결을 해서 직선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돼? 아무거나 2점을 골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이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5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겠다 하면 직선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 직선은 점 2개를 연결한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 5개의 점 중에 3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개의 점 중에 3점을 고르겠다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내가 만약에 요렇게 골랐다라고 치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니? 이게 직선과 삼각형의 개수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개의 점, 정확히는 3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가 문제예요. 지금 이 5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니까 한 직선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골랐어. 그래서 연결을 했어.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이 만들어지죠. 왜? 직선은 연결하고 끝이 아니니까 계속 가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내가 요렇게 골라서 연결을 했어. 그럼 또 직선이 만들어지죠. 어떤 직선? 이 노란색 똑같은 직선. 그러면 이 한 직선상에, 일직선상에 있는 5개의 점 중에 내가 2개를 고르면 얘네들은 다 어떤 거야? 다 중복인 거야. 그럼 얘는 몇 개로 쳐야 돼? 1개로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직선은 이런 것처럼 일직선상에, 한직선상에 3점 이상의 점이 있으면 그 점들 중에 2개를 고르는 건 하나로 쳐야 된다라는 게 직선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내가 만약에 삼각형을 만들 건데 요 점과 요 점을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이 3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돼? 안 되죠. 그러면 이 한직선상에 있는 5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면 걔는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중복이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야. 0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얘 말고 1159번을 한번 볼게요. 1159번에 이렇게 10개의 점이 있어. 거기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를 볼 거야. 그럼 10개 중에 2개를 골라. 그럼 직선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치만 이거 봐봐. 몇 개의 점이? 4개의 점이 한직선상에 있지. 그치? 그럼 그 4개의 점이 한직선상에 있을 때는 뭐를? 4C2. 그 4개의 점들 중에 2개를 고른 걸 몇 개로 쳐라? 1개로 쳐라. 즉 얘는 중복이니까 빼고 1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개로 쳐야 되는 거니까. 5개가 중복이니까 그냥 5개를 빼버리고 1개를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지금? 2,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맞죠? 얘 지금 계산 4C2가 6입니다. 6. 그럼 얘는 몇을 빼는 거야 결국? 5를 빼는 거지. 그런 게 몇 개 있다? 5개 있다. 그래서 결론 여기서 25를 빼시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꼭 직선의 개수는 1개로 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직선의 개수는 꼭 1개로 쳐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유형 23번은 다각형의 개수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얘 보시면 9개의 점 중에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겠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 일직선상에 있는 한직선상에 있는 4개의 점 중에 하나를 고르면 다시 4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4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른 건 빼야만 한다. 근데 그런 직선 지금 몇 개다? 그런 선분이 총 3개다.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끝이에요. 얘는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삼각형은 그냥 중복이 아니라 안 되는 거니까. 한 번만 더 볼게요. 보시면 1162번에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7개의 점이 있어. 그럼 그 7개의 점 중에 3개를 골라. 아, 그럼 삼각형이 될 거야. 근데 그 중에 뭐를 3개를 고르면? 요 선분에 있는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럼 빼면 되겠다. 그럼 끝이에요.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개수는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셔서 얘들아 정신 차리고 1164번 한번 풀어보세요. 1164번. 이런 거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164번.
언제 왔어? 좀 전에 왔어요. 프린트 갖고 왔어 혹시? 근데 그 프린트를 학교에 두고 왔어요. 아 알겠어. 그 프린트 또 모의고사니 그러면? 맞다. 그 프린트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건 안 갖고 왔어요. 그 풀어야 되는 거. 아 내가 준 프린트 네. 이건요. 그 모의고사 프린트 갖고 와. 이거야? 이건 아니고? 네. 이 중에 두 문제 낸다는 거야 또? 네. 그건 모르겠어요. 몇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또 나온대요. 그러게 얘는 삼각함수의 활용만 있네? 아. 그러면 수열 문제도 나중에 주겠네. 근데 어려워? 문제가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들인데 얘네들은? 너무 그게 저만 변별이 안 됐나 봐요. 이번에 낸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쉬운 것만 좀 골라서 아. 내다 보니까 일단은 알겠어. 스캔을 떠서 안녕하세요. 언제 왔어? 고장나서.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공부하려고? 왔어요. 근데 숙제 하려고 왔는데 숙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뽑아줄게 그럼 바로. 풀어봤어? 점이 지금 16개가 있으니까 16개 중에 3개를 골랐겠죠? 그치? 그 다음 빼는 거지? 4개의 점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네요. 그러면 4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른 거를 이제 빼겠다라는 거고, 그게 8개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어? 요렇게도 4개의 점이 2개가 더 있죠? 대각선으로도. 여기 8개가 아니라 1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만 해서 끝이 아니라 또 뭐 있어? 이렇게 3개짜리 숨겨져 있어 지금 여기. 3개짜리 4개. 점 3개짜리 4개. 그래서 그 3개 중에 3개를 고른 거를 빼야 된다. 이렇게. 됐니? 3점 이상이 한 직선상에 있는 건 다 빼셔야 돼요 지금. 어디서 안 되니? 플러스 1 안 해도 돼. 삼각형은 안 해도 돼.
직선은 해야 돼. 근데 직선은 하나로 보는 거니까. 근데 삼각형은 이제 없다 생각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유형 24번에 가로로 평행한 게 5개가 있고요. 대각선으로 평행한 게, 세로로 평행한 게 4개가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 건데, 보시면 사실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두 쌍의 평행선이 만나서 생기는 사각형이야, 사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평행선을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나서 생기는 요 사각형이 곧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평행한 애들끼리 2개 고르고 여기서도 평행한 애들끼리 2개 골라서 2를 곱하시면 답이에요. 끝입니다. 평행한 거. 만약에 여기서 4개 고르면 안 만들어지잖아. 교차하는 게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각각의 평행선을 한 쌍씩 고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것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건 여기서 만들어지든 평행한 두 쌍이 교차할 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세로로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가로로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3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여기서 3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끝인 거고, 마지막 3번째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4C2 곱하기 3C2 해서 끝이다. 이게 끝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167번 볼게요. 1167번에는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그 중에 정사각형이 아닌 것이래.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그럼 직사각형 중에 정사각형인 거 빼면 되겠네. 그러면 그 직사각형인 걸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직사각형. 너네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있는 건 알지? 그치? 그러면 평행사변형 중에 그 중에 직사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한 각이 보면 90도면 직사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선이 한 쌍이 있고 두 쌍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얘를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지나가면 그게 곧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즉 직사각형의 개수도 다를 거 없습니다. 평행사변형이랑.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로로 4개 있으니까 그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가로로도 4개가 있으니까 그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곱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곧 직사각형의 개수가 된다. 근데 우린 그 중에 뭘 찾아라? 정사각형이 아닌 거 찾아라. 즉 그 중에 정사각형을 빼라. 그럼 정사각형은 한 칸짜리가 있을 거고 4칸짜리가 있을 거고 3칸짜리, 9칸짜리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한 칸짜리 몇 개고? 9개고 2칸짜리는 5개? 하나, 둘, 셋, 4개죠, 4개. 그 다음 9칸짜리는 1개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하신 다음 얘에서 빼주시면 답니다.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나머지 애들은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어서 조합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분할 분배와 대진표 작성하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냥 행렬 쭉 진도 나가서 문제를 끝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몇 문제만 C단계에서 한두 문제만 같이 봅시다. 음. 1197번 한번 같이 볼게요. 1197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 보시면 9개 점이 있다. 9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개를 고르는데 4개를 고른대. 이번엔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중에서 얘를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4개의 점을 고를 건데 이렇게 골랐어. 그럼 얘를 포함하니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그 4개의 점을 이런 식으로 골랐어. 그럼 포함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저 삼각형을 포함하는 애들만 한번 골라봐라 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그냥 무작정 점을 고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를 포함을 하려면 내가 뭘 골라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를 포함하려면 일단 뭘 골라야 될까? 점 4개를 고를 건데 그 중에 뭘 골라야 얘를 포함할 수 있겠니? 그치? 0,0을 안 고르면 얘를 포함할 수 없어.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얘를 골라서 이렇게 연결한다고 쳐봐.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0,0과 연결되는 애들은 뭘 골라야 돼? 이 둘 중 하나와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돼. 그래야 0,0과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얘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지. 얘를 대각선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겠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고르고 얘를 골랐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사각형이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까지는 완성이 된 거야. 맞지? 그럼 마지막 하나 고르면 되겠네? 그럼 그 마지막 하나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치?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내가 요런 식으로 연결하면 얘는 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결국. 맞죠? 그러니까 4C 1 하시면 얘 곱하면 4고요. 얘까지 곱하면 16 해서 답을 봤더니 없네. 16이 아니네. 왜 아닐까? 맞는 거 같거든 지금? 뭐가 맞아? 0,0 고르는 거 맞고 이 둘 중 하나 고르는 거 맞고 그 다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연결해보니까 사각형이 된다도 맞잖아. 근데 왜 틀렸을까? 하나 빼줘야 돼. 왜? 답이 15 같아서? 왜 하나를 빼줘야 돼? 내가 만약에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삼각형이 돼버리죠.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저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연달아 3개를 고르면 걔는 사각형이 안 될 거거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 빼서 15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